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말 주변에서 들으신 적 있나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없어도 다들 괜찮을 텐데. 괜히 태어난 것 같아. 이런 말 그냥 넋두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이건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긴급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몸이 아프고 가족과 멀어졌다고 느끼고 예전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면 사람은 누구나 점점 외로워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은 이런 말로 흘러나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사는 걸까? 내가 죽으면 편해지겠지. 얼마 전 74세의 이종수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조절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 그 말을 들은 딸이 깜짝 놀라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사실 이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살아있는 것 같고 누구에게 말해도 다 내 기분을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이런 말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자 마음을 끙끙 앓고 계십니다. 경기도에서 오신 68세 김복순 할머니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전화도 피하고 모임도 잘 안 나가고 그냥 다 귀찮아 이 말만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봤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요, 정말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은 이유가 사라져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바쁘고 배우자도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늘어나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이 자꾸 쌓이면 결국 그냥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마음의 병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말이 들렸을 때 무섭다고 피하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화내기보다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요? 요즘 많이 힘드셨어요? 혹시 나쁜 생각까지 드셨던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위안과 구조 요청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분들 중 누군가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만으로 절반은 마음이 놓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 친구, 가족, 배우자에게서 이런 신호가 느껴진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지.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같이 병원 가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건 바로 여러분의 그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은 분명 위험한 신호지만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자주 이런 경우를 봅니다. 정작 아무 말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집 정리를 하거나 옷장을 정리하거나 가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할 때 이건 행동으로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잘하지 않으세요. 자식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때문에 혹은 이런 말하면 오해받을까봐 입을 꾹 다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과 행동, 상황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적 신호.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줄고 밥맛이 없다고 하거나 자주 울거나 이유 없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이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몇 년 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오신 70세 장제익 어르신이었어요.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아내와도 사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혼잣말을 하시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식사도 거의 안 하셨다고 해요. 가까운 친구분이 이 모습을 보고 저희 병원으로 데려오셨죠. 그때 장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싫었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 치료를 시작하고 주 1회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덜 두려워요. 하루에 한 번씩은 웃을 일이 생겼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가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할 병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상황적 신호, 이혼,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의 사망, 갑작스러운 퇴직, 사기 피해나 경제적 손실처럼 삶에 큰 변화를 겪은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69세 김윤자 할머니의 사례도 기억납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 할머니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셨습니다. 그동안 매일 같이 산책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던 친구를 잃고 난 뒤 할머니는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3일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동네 친구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찾아가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개 하나 죽은 게 뭐 그리 슬프냐는 말이 제일 아팠어요. 그 애가 제 삶이었거든요. 이처럼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친밀한 관계의 단절은 어르신들에게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입니다. 행동적 신호. 마지막으로 가장 명확한 신호는 행동 변화입니다. 자주 하던 활동을 갑자기 끊는다. 예전엔 깔끔하던 사람이 위생을 신경 안 쓴다. 돈이나 물건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준다. 유서나 보험 서류를 갑자기 꺼낸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 반드시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혹시 무슨 계획 있으세요? 저랑 같이 병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서울에 사는 72세 박정수 어르신도 이런 가족의 말 한마디에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신 분입니다. 내가 그런 말 한마디에도 반응할 줄 몰랐어요. 근데 딸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막 울음이 터졌어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 상실감, 두려움은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은 병에서 온 것이며 치료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 만약 친구가, 배우자가, 자녀가 요즘 사는 게 힘들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대부분은 깜짝 놀라거나 무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공감과 경청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한마디만 더 따뜻하게 건넸다면, 그냥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했더라면, 그 말이 신호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런 후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어요? 혹시 나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서 자살 방법 같은 걸 검색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 중 66세 고정우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한 번도 자신의 우울함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너무 힘들면 나랑 같이 병원 가보는 건 어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 마음을 궁금해 해준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향한 관심조차 민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스스로를 자꾸 숨깁니다. 이럴 땐 먼저 문을 열어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자살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막는 시작점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 도움 방법. 만약 자녀나 배우자가 우울증 증상이 너무 심해 보이고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상담 전화를 안내하세요.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위급 시엔 바로 119, 112. 전화 한 통으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설득해 병원까지 데려가기 어려운 분들에겐 이런 전화가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병원 예약을 도와주세요. 정신과 진료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기분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치매까지 정신건강의학과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치료를 돕는 곳입니다. 함께 동행하세요. 병원에 혼자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가주시는 것, 그 자체로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서울 마포구의 68세 양복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딸이 그냥 병원 가자고 말 안 했으면 난 아직도 이불 속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진짜 병원이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어요. 치료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나이에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약물 없이 치료 가능한 방법도 많아졌고, 코에 뿌리는 치료제나 자기장 치료 TMS 같은 새로운 치료법도 효과가 빠르고 안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프레이 약물 중 하나인 스프라바톤은 특히 자살 사고가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단기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은 75세 박창우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좀 더 천천히 보이고 내가 너무 조급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눈앞밖에 못 봅니다. 내일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괴로운 거죠.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그 내일이 다시 보입니다. 내일을 기다릴 힘이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약은 좀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끊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이런 걱정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신과 약은 중독약이 아닙니다.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항우울제는 기분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약입니다. 뇌 속에서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흐름이 끊기면 사람이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게 항우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와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조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기억나는 66세 김영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은 무조건 끊으라는 말만 듣고 중간에 끊었더니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선생님 말씀대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을 중간에 혼자 멈추면 되레 기분이 더 나빠지고 다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과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약 없이도 가능한 치료들. 혹시 약을 정말 싫어하신다면 요즘은 약이 아닌 비약물 치료법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1. 스프라바토코 분무형 치료제. 자살 사고가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 약물과 달리 빠르게 기분을 회복시키고 23주 안에 효과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2. TMS 치료, 자기장 치료. 뇌에 전극을 대지 않고
헬멧처럼 생긴 기계를 이용해 자기장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기억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 회복에 도움을 주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3. 상담 치료. 전문 상담사를 통한 대화 치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69세 한복선 할머니는 TMS 치료만으로도 많은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머리에 뭐 대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앉아만 있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눈물이 덜 나더라고요. 기분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신과 치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일부 어르신들께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자체를 약한 사람의 증거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감기처럼 흔한 병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건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균형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정신과라는 말 대신 마음건강 클리닉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부끄럽거나 눈치 보일 일도 없습니다. 부산의 71세 정명자 할머니는 처음엔 병원 입구도 못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어쩌나 걱정돼서 몇 번을 병원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웃은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이처럼 마음이 아픈 건 절대 숨길 일이 아닙니다. 감기 나으려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정신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치료를 받고 삶이 달라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한때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76세 이만수 어르신의 이야기. 이 어르신은 경기 파주에 사셨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던 중 우울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잠만 자고 밥맛이 없고 사람도 만나기 싫더니 결국 죽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이 이만수 어르신의 눈빛이 너무 어둡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병원 한번 같이 가볼래? 요즘은 마음 치료도 기술이 좋아졌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도 거절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발을 들이셨고 상담 치료와 함께 스프라바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먹을까?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예전엔 그냥 눈 떴다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시 낭송 모임도 나가고 자그마한 텃밭을 다시 일구고 계십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다시 생겼다고 하십니다. 72세 김복순 할머니의 변화. 김할머니는 남편과는 이혼하고 자녀들도 다 외국에 있어서 늘 혼자 지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단정하고 명랑하신 분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과 외로움이 컸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심하게 무기력해졌고 갑자기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68세 절친한 친구가 무작정 함께 병원에 가자고 손을 잡고 끌고 오셨습니다. 병원 문턱까지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상담만 받으셨고 2주차부터는 가벼운 약물 치료와 산책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밖에 나가 걷고 간호사가 보내주는 감정일기에 하루에 한 줄씩만 써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밤에 누워도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날은 라디오 듣다가 웃고 있어요. 나 자신이 조금 귀엽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말에 진료실이 환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바뀐 건 약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용기.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모두 병원을 꺼려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심한 건 아닌데.
병원은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데지. 이 나이에 무슨 치료야. 이런 생각들이 치료를 늦췄고 그러다 증상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용기를 내서 병원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프라바토와 상담 치료를 병행한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안에 잠이 좀 더 잘 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두렵고 식욕이 살아나고 친구와 통화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단순히 약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살고 싶다는 감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나를 돌보는 순간 생겨납니다. 광주의 74세 최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내게 삶을 다시 알려준 시간이에요. 죽는 법이 아니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저 역시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정말 급한 상황이 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자살을 막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경찰을 부르면 될까? 아니면 구급차를 먼저 불러야 하나? 정신과 의사인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냥 다 끝내고 싶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하셔서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아유, 무슨 소리야 그게. 그 나이에 그런 말 하면 못 써. 하지만 그런 말은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조용히 따뜻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드셨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는 첫 번째 밧줄이 됩니다. 그 다음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199. 하루 24시간 운영됩니다. 위기 상황이면 언제든 바로 연결돼요. 전국 어디서나 무료입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본인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상담할 수 있어요. 이름 안 밝혀도 괜찮고요. 조용히 들어주는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 유서를 남겼다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주저하지 말고 110이나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고만 말씀하셔도 경찰이나 구조대원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동네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에 함께 있어요. 상담도 해주고 병원 치료까지 연결해주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도 해줍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유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친구분이 그냥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때 119에 전화해야 하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1577-199로 전화를 걸어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결국 정신건강센터와 연결돼서 그 친구분은 병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하나로 친구가 지금 살아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할머니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유서나 보험 서류를 꺼내놓고 자신의 물건이나 유산을 가족에게 미리 나눠주거나 반려동물을 맡긴다며 이별 인사를 하는 경우. 이제 다 끝났어. 그동안 고마웠어. 이런 말을 툭툭 던진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거나 문을 열지 않거나 사람이 자꾸 어딘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지체 없이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부산에 사는 72세 한복자 할머니는 동생분이 갑자기 말이 줄고 방 안에만 계시자 혼자 끙끙 앓으셨답니다. 어쩌면 좋나, 내가 뭘 해줘야 할까. 그 생각만 하다가 결국 나도 병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정신건강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동생과 함께 병원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신다네요. 내가 도우려 했지만 결국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치료받으면 정말 나아지긴 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회복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조용한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복은 늘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다시 잠이 온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박용준 어르신은 우울증이 깊을 때 하루에 1시간도 못 주무셨습니다. 밤이면 불안감이 몰려오고 잠들기만 하면 악몽을 꿨다고 하셨죠.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새벽까지 깨어있지 않아요. 눈이 감기고 2시간은 붙여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잠이 오기 시작했다는 건 뇌가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뒤로 박 어르신은 점점 수면 시간이 늘었고 한 달 후엔 매일 밤 6시간 이상 푹 주무시게 됐습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가 생각난다. 광주의 68세 김복희 할머니는 한 달 동안 거의 밥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맛이 없었고 먹는 행위 자체가 귀찮다고 느껴졌다고 하셨죠. 하지만 상담 치료와 가족의 지지 속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게 그렇게 기특하더라고요. 우울증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입맛의 회복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웃는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 웃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최승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수가 거의 없던 분이셨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넘어진 영상을 보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내가 웃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웃음은 회복의 신호입니다. 의미 없는 미소 한 번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내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다. 자신의 고통을 딛고 일어난 분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전남의 75세 장성배 어르신은 극단적인 시도를 한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지금은 지역 치매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안 생기게 하자. 그 마음 하나로 사람들한테 말 걸고 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하고. 이런 말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책임감, 의미, 연결감이 회복됐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회복은 일상을 되찾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전화벨에 반응하게 되고, TV 드라마에 빠져들고, 거실에 난 화분에 물을 주고, 문득 외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지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건 곧 나는 다시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울증에서의 회복은 갑자기 환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 일상의 빛이 다시 스며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이야기였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치료받을 가치도 없다. 이제 와서 뭐하러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다시 시작한 분들의 한마디.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문만 열면 그 안에 다 준비돼 있었더라고요. 그 문을 내가 너무 늦게 연 거죠. 74세 정진호 어르신은 치료 후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난 늙어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매일 새벽 30분 걷고 하루 한 번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이 말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가장 진심 어린 격려가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마음 치료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마음이 힘들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애쓰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느라, 가족을 책임지느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마음을 뒤로 미뤄온 시간이 많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먼저 돌볼 시간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의 그 외로움, 그 한숨, 그 밤에 혼자 흘린 눈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도와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주 작고 단순한 한 걸음입니다. 마음이 힘들다면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친구나 자녀에게 나 요즘 기운이 없네라고 말해주세요. 병원에 가는 게 어렵다면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서울의 73세 박순애 할머니는 저희 상담실에서 치료를 마친 날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모자라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겁고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시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속 어딘가엔 다시 살아보겠다는 불씨가 살아난 것입니다. 부디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내일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